네, 이 노래 모르는 분 있을까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없으시겠죠. 그 조용필의 이제 여행을 떠나요. 참 설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노래와 어울리게 여행을 떠날 여름 휴가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네, 많이들 여행 계획 세우고 계시죠. 이른 더위로 인해서 일상에서 떠나 여행 꿈꾸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생활경제 꼭 채널 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 때 가면 가장 좋을 여름 휴가지 추천과 더불어서 또 알뜰하게 즐기는 법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주영 매경비즈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여름 휴가 간다고 하는 이제 시기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꼽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 네. 왜냐하면 네.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도 예. 가장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는 시기가 7말 8초라고 불리는 7월 말과 8월 초거든요. 그중에서도 7월 28일 토요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뒤로 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바로 전주인 지금 그리고 또 8월 중순 정도가 여름휴가 가기 가장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왜 여름 하면 휴가지에서 그 물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름에 물놀이하기 좋은 네. 그런 여름 휴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 곳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해수욕장 중에서 예. 우리나라 국가대표 해수욕장 하면 해운대 떠오르죠. 해운대. 네. 예. 해운대가 이미 6월 초에 그 문을 열었고요. 또 오늘입니다. 13일에 문을 여는 곳도 있는데 강원도 삼척, 또 고래볼 해수욕장이 오늘 문을 열고요. 또 제주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네, 그리고 또 전남에 홀통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내일 문을 또 열고요. 또 이렇게 문을 열는 곳뿐만 아니라 실제 가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오늘 제가 후회 1%도 없는 그런 곳으로 해수욕장 좀 꼽아 드릴 건데요. 네. 서해안 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서해안. 네. 예. 이 서해안의 3대 해수욕장이라고 꼽히는 곳이 있는데요. 충남 보령의 대천 해수욕장 있고요. 네. 또 충남 태안의 말리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말리포 해수욕장. 제가 오늘 소개할 곳, 여기는 전북 부안에 있는 곳인데요. 네. 격포 해수욕장이에요. 격포 해수욕장이요. 네, 여기가 변산반도 국립공원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변산반도가 굉장히 좀 그 수려한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격포해수욕장의 그 다기봉과 채석강이 있거든요. 네. 그 안에 바로 이 격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채석강이 진짜 강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그렇게 되면은 여행 하수라고 꼽히실 수 있어요. 네. 채석강은 강이 아니죠. 그 여러 가지 화강암이나 편마암이 만들어낸 그런 좀 암벽인데요. 우리가 도서관 가면 수만 권의 책들이 쌓여있는, 울퉁불퉁 쌓여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 모습이 암벽으로 고스란히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채석강을 바라보면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그 주변으로 드라이브 코스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로맨틱한 분위기까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곳이군요. 전북 부안의 격포 해수욕장. 네. 제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드리는 거는 2주 전에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와, 그러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좋은 위치에 있더군요, 정말. 백합도 드셨습니까? 백합 먹었죠. 네. 그거 꼭 가서 백합죽이나 백합 관련된 그 요리를 드셔야 합니다. 네, 제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 컨셉별로 휴가를 좀 나누기도 네. 합니다.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홀로 즐길 수 있는 여름 휴가를 좀 꼽아주신다면요. 근데 실제로 정말 홀로 다니는 여행객들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여행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충북 단양인데요. 이 단양이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고수동굴이나 고수동굴 유명하죠. 이런 것들도 좀 유명했기 때문에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나홀로 여행객들한테도 유리한 그런 곳입니다. 네, 고수동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고수동굴 저 모습입니다. 실제로 안에 동굴 안에 들어가면 온도가 한 15도에서 17도 정도. 그러니까 냉장고 느낌이 날 정도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왕복으로 한 1.9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석순부터 시작해서 뭐 종유석 그리고 동굴 호수도 마련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금세 또 시간이 지나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조명 장치를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른아른 거리는 모습이 마치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들어가는 오로라를 보는 것 같은 오로라요. 그런 느낌마저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고수동굴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 고수동굴 체험 마치고 나서 그 인근에 활공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활공장이 뭐냐면 바람이 가장 잘 부는 곳. 그래서 패러글라이딩하기 아주 좋은 곳이 이 단양에 있습니다. 네. 그 단양에서 꼭 봐야 할 곳 중에 도담산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하늘 위에서 단양 시내와 더불어서 도담산봉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분이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 특히 또 나홀로 여행객들에게 굉장히 추천해 볼 만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단양. 네. 그럼 이번에 가족들하고 함께 하기 좋은 여행 휴가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는 이름만 들어서는 바로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인데요. 연예인 이름에 이름자를 따서 해수욕장이 만들어진 건 아닌데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네. 설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설리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그 경남 남해에 있습니다. 네. 남해에 가면은 남해하면 왜 티끌없는 그 바다가 떠오르잖아요. 굉장히 맑은 바다. 약간 태평양 같은 그런 느낌. 바다 네. 물 색깔. 사실 남해도 태평양에 속하긴 합니다만. 물론. 어쨌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맑은 바다가 떠오르는데 이 맑은 바다 중에서도 손꼽히는 그러니까 매년 물 좋은 해수욕장을 꼽거든요. 네. 바로 여기가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설리해수욕장은 모래사장 길이가 한 3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폭이 한 60m. 수심은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심 1m면 초등학생들이 들어가서 놀기에도 굉장히 좀 유리한 적합한 그런 그런 곳인데요. 설리해수욕장 바로 앞에 밤섬과 띠섬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섬이 두 개가 딱 앞에 있다 보니까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굉장히 잔잔하고요. 네.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m 정도밖에 수심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굉장히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설리해수욕장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연예인 설리가 아니라 해수욕장 설리라는 거. 보통 저희가 바닷가 이제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네. 뭐, 바닷가 하면 사실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여름 휴가지를 꼽히는 곳이어서 뭔가 좀 이색적인 휴가지는 없을까라고 질문을 드린다면요. 사실 뭐 지금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이 굉장히 축제가 많이 열리는 시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머드 축제부터 시작해서 물 축제 그리고 그 밤에 반딧불이 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은데 그런 축제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오늘 아주 핵심적으로 꼽아드릴 곳은 강원도 인제를 한번 꼽고 싶은데요. 인제요? 네. 인제가 작년에 그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뚫리면서 네.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서울에서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인제 가면은 그 상남면과 기린면 일대에 계곡이 참 많은데 네. 그 계곡 중에서도 이 방태산과 여러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 있어요. 미산마을이 있는데요. 네. 이 미산마을 가시면 미산 계곡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리버 버깅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리버 버깅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1인승 배를 타고 네. 계곡을 막 내려오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금류타기 같은. 그렇죠. 금류타기 그런 같이. 거군요.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이 배를 타고 내려오는 걸 래프팅이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혼자 타고 강을 막 내려오는 게 리버 버깅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급류가 많고 해서 스릴감이 아주 짜릿하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를 한번 좀 가보시면 굉장히 좀 짜릿하게 그런 기분 또 더위도 날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또 노는 거 좋지만 네. 먹을거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여행에 또 먹거리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꼭 이것만큼은 먹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정말 먹을거리 많은 곳입니다. 네, 전국 어딜 가도 그 향토 음식이 정말 맛깔스러운데 제가 그래도 여름에 꼽고 싶은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도 가면은 전복이나 회 아니면 흑돼지 이런 것들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보양식 하면 삼계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계탕 아니면 닭백숙을
아주 시원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의 밤섬을 바라보면서 네. 그리고 밑에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계곡물 바로 위에 그 테이블과 의자를 마련해 놔서요. 바로 발만 담그고 있는데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용천수가 흘러내리는 그런 계곡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이 너무 시려워서 그 의자에다 양반다리를 하고서 먹는 그런 곳입니다. 그 토종 닭백숙을 끓여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감자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다 먹고 나서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거기에 뭐 라면과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 위치가 서귀포에 가면 그 해안도로가 쫙 펼쳐지면서 올레길 7코스가 있습니다. 그 7코스 주변에 여름 한철만 여는 음식점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제주도 가서 닭백숙 한번 드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사정상 주머니 사정상 해외 못 가지만 국내에서 해외 기분을 낼 수 있는 그런 여행지가 네. 있을까요? 해외 기분까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제가 다녀왔을 때, 네. 정말 우리나라가 해외에 내놔도 손색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강화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강화도 않네요. 좋죠. 네, 이 강화도 이름이 참 구수한 그런 이름을 가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동막 해수욕장인데요. 네. 여기가 만이산을 등지고 있고 그 바로 앞에 또 그 서해가 펼쳐지는데 네. 갯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직선 길이만 4km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세계 5대 갯벌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세계에 해외에 내놔도 버금갈 만큼의 그런 곳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무래도 갯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참 많이 볼 수 있고 예. 또 여기가 서해다 보니까 또 낙조가 일몰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 그래서 정말 그 로맨틱한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낙조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갯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도 한번 즐겨보시고 네. 그리고 낙조를 바라보면서 아주 애틋한 사랑 기운도 한번 느껴보시면 아주 좋은 그런 해수욕장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여행지에서 좀 뭔가 힐링하고 싶어서 떠나는 건데 이게 성수기고 또 유명한 장소에 가다 네. 보면은 붐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조금 제대로 즐길 수 있고 좀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휴가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의 또 일에 치이다 보면 네. 그냥 나 혼자 있고 싶다 아니면 힐링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휴가 갔다 와서 더 피곤해요. 그래서 한순간만이라도 정말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그런 곳을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별빛이 쏟아지는 곳으로 한번 제가 추천할까 해요. 별빛이 쏟아진다. 경북 영양에 가면 네. 여기 경북 영양 자체가 또 무공해 청정 지역으로 지정을 받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경북 영양에 가면 국제 밤하늘 보호 공원과 또 반딧불이 천문대가 있습니다. 네. 정말 한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 깜깜함에 별빛만 아른아른 거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별빛이 더 아름답고 천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 그 소리 자체도 네. 밤 소리가 풀벌레 소리가 아주 잘 들리면서 그런 그 밤 기운을 제대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밤만 좋은 게 아니라 아침도 좋아요. 네. 여기가 또 공기가 워낙 맑고 청정지대다 보니까 산책하는 것 자체가 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맑은 공기와 또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산책하는 것 자체가 힐링 자체를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그 근처에 주실마을이 있어요. 여기가 그 시인 조지훈 씨의 그 삶과 문학을 들여보는 지훈문학관이 있습니다. 네. 또 여기도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훈 시공원에서 시인의 숲까지 또 산책로도 잘 마련돼 있거든요.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시면서 또 시와 관련된 그 감상까지 해보시면 아주 뜻깊은 그런 여름휴가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조용히 힐링하시고 싶은 분들은 경북 영양으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바쁜 분들 요즘 많아서 나는 멀리 못 간다. 네. 서울 근교에서 좀 휴가를 보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추천을 해주세요. 서울 안에 있습니다. 서울 안에 있으니까 서울 안에 근교가 있습니다. 아니군요. 네. 네. 근교만 해도 근교도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 안에 있는 곳. 네. 그리고 또
사실 여름이다 보니까 물론 뭐 좀 전에 그 뉴스에서도 장마가 되게 굉장히 짧게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좀 비가 좀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릴 때 그럴 때 좀 찾아보면 좋을 법한 곳인데요. 우리 궁궐 안에 있는 곳. 예, 그 창덕궁의 후원입니다. 네. 후원에 가시면 녹음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네. 그 우거진 녹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기운들, 청정한 기운들 받아보시면서 특히 비 올 때 그 비와 또 그 흙이 만들어내는 그 내음 있잖아요. 내음. 그 향기. 네. 흙 향기가 굉장히 또 좋아요. 그래서 그 향기도 맡아보시면서 후원 한 바퀴 쫙 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난다면 후원 근처에 그 인왕산 수성동 계곡 쪽이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아는 서촌이잖아요. 네. 이 서촌 근처로 가보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비 오는 날 이 수성도 계곡으로 가시면 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 그 계곡을 보면서 시를 읽고 시를 지었다라고 해서 유명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만큼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네. 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또 서촌 안에는 윤동주의 그 하숙터도 있고요. 또 대호서점, 또 통이동 보안여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옛 것들을 좀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향수마저 느끼실 수 있는 곳이니까 꼭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여름 휴가를 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팁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그 사전에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시면 참 좋은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화요일에만 50% 할인해주는 관광지 아니면 뭐 수요일에 가면 한 사람 분의 그 음식을 무료로 주는 음식점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좀 손품을 팔아서 발품이 아니라 검색을 통한 손품을 팔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가시면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이런 여러 가지 좀 최신 여행 정보들을 모아놓은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네.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석구석. 네. 네. 네, 그것을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알찬 여행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2% 부족해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요런 게 있다. 네.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 가시는 것도 참 좋은데요. 네. 우선은 만 25세 이하인 분들에게만 해당이 됐었는데 올해만 만 29세 이하까지 결정이 된 프리패스가 있습니다. 프리패스. 기차 프리패스. 내일로인데요. 3일권이 5만 원, 그리고 5일권이 6만 원인데 이 한 장으로 숙박시설, 식당, 관광명소 다 할인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 일반 열차를 무제한으로 좀 타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또 30살 넘은 분들은 고속버스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EBL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가 있고요. 네. EBL 패스 타면 일반 고속부터 심야 고속까지 예. 무제한으로 타실 수가 있고요. 4일권이 7만 5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예, 그거 예매하셔서 금토 일만 빼고 월화수목은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요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색 여행지부터 여름 휴가지 비용 아끼는 법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장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